이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앞부분하고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지의 잘못된 만남, 잘된 만남이 원래 오늘이 아닌데요. 지금 워낙 정치 현안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좀 긴급 호출을 했습니다. 두 분에게. 예, 긴급 이렇게 불렀는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 한 2년 동안 안 쓰던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정이입을 좀 해보기. 감정이입을 좀 해요.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도대체 하나요? 이분들이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요? 네, 저도 한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내부 분위기를 다시 떠올리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님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상관없어요. 뭐 그런 거는 다 알아요 어차피. 네, 쿨하시네요. 두 분은 참 묘한 재주가 있군요. 네. 예? 짧게도 싸울 줄 알고 길게도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인사 없이 싸울 줄도 알고 네. 인사하고 싸울 줄도 알고 또 정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그 뭐 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이게 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순서니까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그렇게 의원들 개개인에게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앞에서 지금 영상을 보면 완전히 다른 입장들을 내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론은 어떻고 두 분은 이 지금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금 이 이야기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이 의원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볼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소수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다수면 진짜 당이 이상한 거죠. 진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누리당 시절에도 네. 그때 제가 비대위원 됐을 때 공천할 때 네. 약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공천되신 분이 네. 그 4.3 제주 4.3 사건을 폭동 비슷하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사삼항쟁. 사삼항쟁 그리고 네.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민중 반란이다라는 표현을 한 학술 논문 같은 게 발견돼가지고 저는 그때 바로 그분의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실제로 관철시켜서 그분 공천을 취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당선 유력한 지역의 그런 후보였는데 네. 아마 민중 반란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준석이랑 같이. 그런데 그게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당시까지만 새누리당 시절에만 해도 그게 제어가 됐었어요. 네, 잠시만요. 왜 웃으시는 건가요? 아니, 항상 뵐 때마다 저는 존경스러워요. 어쩜 이렇게 깔때기를 항상 대실까? 물어보셨던 질문은 나의 다른 자랑스러운 질문인데 이력을 왜 이렇게.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제어가 되던 새누리당이 제어가 된 이유는 뭐냐면요. 예. 새누리당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3당 합당이 과거 있었잖아요. 3당 합당의 정신에 따라서 5.18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단계의 세력과 학살의 주범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예. 그리고 그 어쨌든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들을 처단한 김영삼 대통령의 세력, 소위 말하는 상도동계 그리고 통일민주당계 이렇게 같이 공존한 당이었어요. 네. 그게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그 사건 때도 보면은 네. 뭐 그 통일민주당 출신의 인사들 그리고 뭐 남경필 지사를 포함한 이 소장파 의원들이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인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민주계 같은 인사들은 거의 다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었어요 그때.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지금 발언권이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이념적 경도가 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신 거는 뭐 늦지만 잘했다고 보는데 많은 국민들은 크게 감흥받지 못할 것인 게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과연 당권 주자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선이 되면은 징계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느 정도의 스탠스를 가지고 이걸 접근하느냐를 알고 싶어 할 텐데 아직 그 두 후보자들은 징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 같은 건 없거든요. 저는 그것도 아마 좀 앞으로 언급하면서 당의 새로운 노선을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조금 이따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그 시작에 아까 말씀하신 시작에 소수의 의원들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소수의 의원이라기보단 그것이 자유한국당 주류의 의견이 아닐까 싶어요. 그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그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모두 맨 처음 초반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냥 뭐 역사의 해석 다양한 해석이다. 그리고 또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의 근원을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럼 그 발언을 했으면 그날 당일에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금 이렇게 모든 변명을 붙여가면서 사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과의 때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민분들은 많이 화가 나신 상태죠. 그래서 이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제명이에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파면하기 위해선 네.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로만 사과했지 실제로 근본적인 실천은 못할 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거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정도로만 좀 대답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이게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비대위원장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말입니다. 헌법과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국회의원들이 뭐 말로 늘 헌법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명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대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한다. 네, 왜냐하면 짧게 지금까지 이유를 설명해 제명이라는 주시면.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거의 없고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애초에 아까 사과가 늦었던 이유 자체도 예. 어쨌든 자기 지지층 내에 있는 일부 그 애국 보수라고 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예. 상황에서 지금 제명을 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다. 네. 네, 저도 기대하지 않고요. 예. 그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요것도 좀 짧게 좀 북한군 개입설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 보수 논객 중에서 좀 강경 보수 쪽인 지만원 씨가 이제 예. 계속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연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아주 과학적인 연구는 아닌 것 같고 대충 봤더니 뭐 그 광주 시민군 사진 중에 찍힌 사진 중에 뭐 북한 사람이랑 비슷한 사진이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주장 안에 보면 이제 광수라 그래요. 그래서 광주에 온 특수부대라고 그걸 줄여가지고 네. 그래서 뭐 광수 몇 호 이렇게 하는데 보면 그 안에 막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막 황장엽 선생 같은 분도 있고. 예. 근데 황장엽 선생이란 분은 이제 평생 이론을 연구하신 분 이론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펜대를 잡으신 분인데 그분이 도대체 왜 광주에 총을 들고 나타났다는 것이 이런 게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 그냥 소수학설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비약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인데 근데 이걸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끌어내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네. 봅니다. 네, 저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그것만이 극우 보수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광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부정당해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를 부정해야 이후에 있는 민주화 운동의 전 과정을 부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주화 세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그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광주 민주화 운동의 원흉이었었던 그 전두환이 연희동에 아직까지도 숨을 쉬면서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풀지 못했었던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고 또 잘못된 망언을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명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저는 민주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잖아요. 근데 이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녹봉을 받으면서 그 선출직에 앉아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하는 다른 말들은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별로 안 믿거든요. 근데 그거 한 가지 믿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본인이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예. 전두환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광주에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파견했다는 정황은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본인이 뭔가 정황이 있다 그러면 침소봉대 해가지고 본인을 합리화하려 들겠죠. 그런데 그마저도 이것은 전혀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 상황에서는 맞는 증언이라 봅니다. 아니 근데 증언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쨌든 광주 학살의 원흉이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아니, 저는 않고 그 거기에 사람을 있기 오가려는 게 때문에 아니라 문제가 그러니까 있는 지만원 씨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애초에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전두환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판에서 이런 뭐 이상한 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그러면 네. 그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지역으로 몰아서 아직도 이제 그런 프레임에 가두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87년 민주화 항쟁은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7주기 미사 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폭로하는 신부님으로부터 촉발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뭐 대구, 광주 전체를 가리지 않고 사실 민주화 운동들이 다 일어났던 것이고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민주화 항쟁을 부정하는 건
그때 당시 전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복잡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를 흘려가며 값지게 얻어낸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 성과의 상당한 축 중에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네,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그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는 끝났습니다. 어쨌든 전두환이 민주화 운동을 펼쳤었던 시민분들을 학살했었던 아주 잔인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날조하고 그리고 이미 아직도 살아계시는 뭐 피해자들이나 혹은 피해자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이 망언을 한 것은 저는 뭐 이해할 차원이 아니라요. 그냥 정확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뭐 명예훼손죄, 뭐 허위사실 유포죄 모든 걸로도 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하나 그러면 친박계의 서청원 의원 그리고 비박계의 김무성 의원 그리고 조갑재 전 논설위원까지 네. 또 보수시민단체들 그러니까 뭐 보수시민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곳까지도 5.18 망언은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까 이- 말했던 이- YS계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자체 내에서도 지금 평가받지.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란 게 진짜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아 제가 맨날 방송담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새로운 보수 영입해야 된다고 왜 그거를 지금 와서 예.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나오셨으니까 갑자기 깨달았다는 듯이 얘기하세요. 아니 나오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망언마저도 보수 세력의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저는- 제가 항상 그거는 애국 보수류라는 이유와 개혁 보수류라는 이유로 우리가 보수 내에서는 구분을 해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차이를 모르시겠지만은 애국 보수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걸 통해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조직이라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개혁 보수라고 하는 노선이 오히려 개혁 보수가 지금까지 새가 약한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아이템 만들어내지 못해서 그런 건데 제가 그 반성하고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경제, 교육, 안보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게 제 숙명이고 제가 그래서 이 방송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최고위원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총선이 가까워져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미당한테 이제 합당하자 아니면 이제 들어와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이제 가시지 마셔라, 절대 가시지 마셔라. 그게 그 건강한 보수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지혜 위원장이 제 앞길까지 걱정해주는 이런 방송이 됐습니다. 지지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지지예요. 네. 아 말문이 왜 정말- 막히셨어요? 정말 조마조마해서 제가 항상 주위에 뭐 던질 것들을 네. 늘 다 치워놓습니다. 이쪽으로 구석으로 다 지금 몰아놓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네.